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중학교 생활하면서 느낀 꿀팁들을 11년생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서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진짜 이따만치 써왔고요. 그러면 이거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활에 관련된 꿀팁인데요. 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는 최대한 앞자리에 앉아서 쌤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수업 듣고 그냥 쌤들한테 잘 보이는 게 좋았는데 그냥 맨디가 짱짱짱 최고입니다. 맨디. 지각할 때 몰래 들어와도 담임쌤한테 안 걸릴 수도 있고 딴짓해도 하나도 안 걸리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자는 학생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서 자면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근데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자면 눈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교칙에 관련된 건데요. 교칙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칙은 너무 처음부터 눈에 띄게 어기지만 않으면 갈수록 쌤들이 안 잡으셔서 다 애들이 어기고 다닙니다. 그냥 간 보다가 다른 애들 할 때 같이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치마 줄이고 담 박는 것도 초반 이후에는 애들 거의 다 하는 분위기인데 치마 입는 애들이 거의 드물어요. 진짜. 반에 한두 명 정도? 저도 1학년 때만 계속 치마 입다가 2학년 되고 바로 바지 입었어요. 졸업사진 찍을 때 치마 길이만 좀 줄였고 치마가 너무 길면 졸업사진이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줄였습니다. 줄이고 싶지 않으면 접고 다니면 돼요. 어차피 치마 안 줄이는 사람도 많고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티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고 그냥 다 데일리로 조금씩 하고 다닙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1학년 때 쌍태 붙이는 친구도 있었고 저도 그때 따라서 붙인 적도 좀 있었어요. 화장은 그냥 담임쌤에 따라서 다른데 안 잡는 쌤이면 상관이 없는데 잡는 쌤이면 그냥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찍혀서 좋을 게 없어요. 2학년 때 한번 쌍태 붙이고 섀도우도 막 하고 학교를 왔는데 2학년 때 담임쌤이 잡는 쌤이었어가지고 막 엄청 추궁당했어요. 진짜로. 막 갑자기 1대1로 막 눈이 어디가 달라졌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예뻐. 내부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염색하지도 않았는데 염색한 것 같다고 돌아봐, 뛰어봐, 머리 흔들어봐 막 이러셔가지고 정말 피곤했었죠. 물론 현장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축제, 졸업사진 때는 애들 다 하기도 하고 쌤들도 그냥 다 봐주세요. 핸드폰 검사 따로 안 하는 반이면 갖고 있어도 솔직히 돼요. 3학년 때는 폰 안 낸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검사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폰 안 내는 것도 진짜 추천해요. 이게 완전 엄청난 추억이 됩니다. 시험 끝나고 노는 시간에 뒤에 숨어서 애들이랑 폰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시험 준비할 땐 열심히 해야 하긴 하는데 끝나면 완전 천국이 되거든요. 학교 가면 그냥 놀기만 하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원서 때문에 시간이 거의 2달 정도 남아서 매일매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복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 2벌씩 사고 그랬는데 저희 학교 기준에서는 동복 셔츠랑 이거 그다음에 체육복 상하이, 하복 상의 정도만 2개씩 있으면 완전 충분했어요. 동복은 학년 올라갈수록 진짜 잘 안 입어서 동복 많이 살 필요가 진짜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저는 3학년 때는 동복을 3월 한 달 동안만 입다가 쭉 하복으로 1월 달까지 생활했어요. 졸업식 날에만 동복 입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교복 입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교는 체육복 등하교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체육복 바지 학교랑 집에 따로 두고 학원용으로 집에 있는 거 입고 갔어요.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학교 가면 명찰 나눠주는데 그때 따로 검사해서 막 혼내고 벌받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안 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안 달았고요. 교복 입고 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제 이름 막 여기다가 공개되고 다니는 것도 싫고 그냥 없는 게 더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달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슬리퍼 등하교도 안 되는데 그러다 걸릴 때도 명찰 없으면 이름 공개 안 하고 튀면 되니까 엄청 좋아요.
그다음에 SNS 솔직히 진짜 꼭 해야 돼요. 그냥 주변 애들이 다 해서 안 하면 좀, 그리고 스토리도 막 많이 올리고 인스타를 해야지 연락도 애들이랑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되죠. 저도 예비 중일 때 SNS 안 해도 된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중일 때 결국 깔았었는데 주변 애들이 그냥 다 추천에 떠가지고 그냥 미리 깔고 마팔 해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DM 보내는 거는 너무 아니고 그냥 새학기 돼서 같은 반 친구들 이름 찾아가지고 팔로우 걸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구에 관련된 말인데요. 그냥 자기 반 애들이랑만 잘 놀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뒷담 까지 말고 최대한 싸우지 말고 멀어질 거면 그냥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냥 나대지도 말고 선배랑 얽히려 하지도 말고 조용히 살아야 돼요. 친구랑 싸우는 것도 일상이고 멀어지는 것도 일상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잘 맞는 사람이랑만 노세요.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중학교는 유인물 나눠주는 게 정말 많아서 아코디언 파일을 추천하고요. 10칸 정도 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 처음에 8칸 샀다가 부족해서 하나 또 사갔어요. 처음에 친구도 사귀고 같이 나눠 먹기 위한 간식이랑 필통만 있으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담요랑 인형 가지고 가면 잘 때 엄청 편해요. 책상에서 너무 오래 자면 허리가 아프니까 긴 베개 같은 인형 있으면 바닥에서 편하게 잘 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담요랑 인형은 진짜 필수. 그리고 간식도 애들 많이 가져올 텐데 너무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가끔씩 맛있는 간식 사서 가가지고 애들이랑 많이 나눠 먹어야 돼요. 다음은 공부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족보닷컴은 제 기준으로는 진짜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학교 과거 3개년 정도의 기출을 풀어보는 용도로만 이용했고 결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도 족보 자료를 줘가지고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었긴 한데 그나마 그 주는 것도 연계율이 낮고 시간 낭비여서 안 풀었습니다. 기출 시험지는 무료니까 솔직히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재재작년 기출까지는 다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팁이 있다면 2년 전 기출에 나온 문제가 잘 나옵니다. 시험 전에 유인물이랑 교과서 읽는 건 진짜 필수입니다. 학교 쌤들이 시험을 문제집 보고 내시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주 베이스로 해서 내시니까 당연히 꼭 읽어보셔야 해요. 시간이 없더라도 훑어보고는 가셔야 합니다. 도덕, 정보, 한문, 중국어, 기술 과정은 시험 전날에 공부해도 100점이 진짜 쌉 가능이에요. 너무 일찍 공부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에 수행평가 비중이 지필만 해서 수행평가를 꼭 준비 완벽하게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전날에 시작했더라도 진짜 완벽하게 끝내셔야 해요. 수행평가에서 점수 1점 깎이는 게 지필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아서 수행을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 코 다쳐요. 그리고 간혹가다 시험 공부를 5주 전부터 시작하고 2주 전쯤에는 다 끝냈다고 허세 부리는 친구 있는데 절대 부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애들 다 망해요. 다 끝내놨다 생각되면 자연스레 나태해지고 그러느라 외운 거 공부한 거 다 까먹습니다. 저처럼 2주 전에 시작해서 2주만 열심히 공부 퍼뜩퍼뜩하고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도 되나요? 네, 수업 시간에 자도 시험 공부 100점 가능합니다. 전 진짜 많이 자는 학생이었는데 그냥 국어, 영어, 과학, 역사는 수업을 들은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렇지만 수학은 쌤이 좋아서 계속 깨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서 수면 보충하고 집에서 새벽까지 스카에서 열심히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까지는 실제로 쟤는 학교에서는 맨날 자는데 집에서는 개 열심히 해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1학년 때는 수행평가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수행평가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다가 막 3시에도 자고 그랬었는데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쌤들 이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좋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예요. 내신에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2학년 때부터 수행평가랑 지필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학급 임원하거나 상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1학년 때 받은 상이 다 내신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학기에 하나, 2학기에 하나 이렇게 받아놔야 상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마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기부 적어준다는 활동에 꼭 참여하시고 독서한 거 많이 기록하면 될 듯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고만 생각했어서 생기부 관리 아예 안 하고 성적만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문제집 추천입니다. 먼저 국어는 같은 출판사 평가 문제집이 정말 좋고요. 또한 저희 학교 교과서가 미래엔이라 같은 출판사인 올리드 시험직법 문제집도 풀었었는데 이게 진짜 찐 도움 진짜 잘 됐어요. 2학년 때는 시험 3일 전에 이것만 풀었었는데 100점 받기도 했고요. 엄청 얇아서 시험 범위 하루 만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학은 저는 학원에서 지금까지 푼 문제집 오답시켜서 하고 백발백중 풀고 타학교 기출 10개 정도 풀면서 데뷔했는데 솔직히 중학교 수학은 학원 도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중3 기말은 수학학원 끊고 혼자 백발백중 사서 풀고 선행하면서 푼 문제집 오답만 하면서 시간도 덜 들이고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만 술술 풀릴 때까지 반복했는데 역대급 난이도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유일 100점이었나? 2명이었나? 그랬습니다. 학교 수학쌤한테 칭찬받은 기억이 납니다. 수학 유인물 나눠주시면 다른 문제집보다도 그거랑 교과서만 5번씩 푸세요. 그러면 100점 쌉 가능입니다. 절대 수학도 어렵게 나오지 않고 그냥 유인물 문제에서 숫자만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 영어는 학원 다니다가 자신이 있어서 1년은 그냥 아예 혼자 했어요. 자신이 원래부터 문법을 고등학교 것까지 잘 알고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 일주일 전에 백발백중 풀고 영영풀이 외우면 그냥 100점 나옵니다. 과학은 오투가 많이들 좋다 하긴 하는데 저희는 출판사가 미래엔이어서 애들이 올리드를 많이 풀더라고요. 저는 올리드도 풀고 그 다음에 오투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올리드는 뒤쪽에 올리드 시험 대비편이 어려운 유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푸는 거 완전 추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투 시험 대비 요제는 시험 문제랑 서술형이 거의 다여가지고 시간 낭비예요.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과학 시험이 어려워서 애들 많이 틀렸었는데 그땐 시간 없어서 문제 별로 없는 평가 문제집만 3일 전에 풀었는데도 100점을 받았었고 3학년 때는 더 쉬운 편이었는데 꿋꿋하게 완벽히 준비한 덕에 중학교 시험 보면서 과학에서 뭘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학은 맨날 100점이었어요. 여기서 팁은 그냥 평소에는 올리드나 오투 위주로 푸시되 시간이 별로 없고 한 시험 3일 전이다, 하루 전이다 싶으신 분들은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가 문제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사가지고 문제집 한 권 정도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인데 사회는 진짜 개꿀 과목에 속해요. 시험 3일 전에 하루 동안만 평문 풀면 그냥 100점 받는 과목입니다. 따로 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틀린 거 오답 잘하고 내용만 다 숙지하면 100점 받습니다. 역사는 중학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른 과목은 몰라도 역사는 무조건 20일 전부터 시작했어요. 외우는 양이 너무 방대해서 미리 해둬야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빡콩시대 람보쌤 강의 듣고 평가 문제집 개념 읽으면 그냥 한 번에 다 외워져요. 근데 솔직히 다른 애들은 그 강의 듣고 개념을 바로 읽는다고 해서 다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암기 머리는 좀 있는 편이라 생각해서 또 원래 기본적으로 공부 쪽에는 머리가 있다고 느끼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주변에서 저에 대해 얘기한 바로는 제가 좀 특출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강의를
듣고 개념을 바로 읽는다고 해서 한 번에 외워지지는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한 번에 외워줘서 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역사를 쭉 100점 받은 저만의 팁은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해설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글을 읽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장수왕의 업적에 관한 문제에서 선지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나오면 바로 옆에 광개토대왕이라고 적고, 또 풀다가 누구의 업적인지 모를 때는 해설지를 읽으면 어떤 왕의 업적인지 다 나와서 장수왕 문제를 풀다가도 다른 왕의 업적까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아주 잘 외워집니다. 그다음에 도덕은 그냥 따로 문제 풀 필요도 없고 개념만 교과서나 유인물에 나오는 거 외우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정보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 필요도 없고 교과서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는 전 3학년 때 점수 잘 받으려고 중국어 잡서 하나 사긴 했는데 그냥 시험 전날에 중국어 단어 외우고 문제 푼 게 다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쭉 100점. 한문은 시험 보는 당일에 6시에 일어나서 한자 200개 가량의 어휘랑 문법까지 외우고 100점 받은 적도 있긴 한데 비주요 과목인데도 외울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외워두면 편합니다. 네,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중학교라고 해서 정말 별거 아니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친구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오늘은 아니,